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진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아침마다 빠짐없이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 방송과 함께 장사 준비하는 애청자이자 자영업자입니다. 고민이라기보다는 다소 궁금한 마음에 사연을 적어봅니다. 제가 예전부터 눈여겨봤던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나름 판단했을 때는 당시 고점이라 판단한 종목들입니다. 해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담아보자고 했는데 기회를 안 주고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제일 아쉬워했던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 1월에 크게 시세 한번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먹었는데 당시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고점이라 판단해서 놓쳤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원칙 상승분에 허리까지 내려오면 담자, 이걸 매매 원칙으로 삼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회도 없이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더군요. 이 종목 말고도 카나리아 바이오, 윤성 FNC, 금양 등등 이렇게 고점이라 생각해서 패스했던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아쉽게 놓치지 않는 고점 매매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자, 이렇게 시청자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쉽게 놓친 종목들이 좀 많다. 그런데 고점 매매에 대한 매매 방법이 좀 어렵다. 매수 타이밍을 주지 않고 올라갔다. 뭐 이러한 내용인 것 같은데, 주식에 대한 고점은 아무도 알아맞힐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주식이 참 그래서 어려운 게, 주식이라는 이 학문은 참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세기 동안 주식시장이 등장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내노라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내노라는 투자가들이 항상 가장 많이 연구했던 게 바로 주식에 대한 고점과 주식에 대한 저점을 맞추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저 또한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하고 많이 겪어봤던 거예요. 아, 주식의 저점을 어떻게 하면 잘 맞힐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주식에 대한 고점을 잘 맞출 수가 있을까? 주식에 대한 저점을 확인하려면 뭘 확인해야 될까? 이게 현재 고점인가 고점이지 않는가? 이러한 부분을 맞추려고 많이 했는데 저는 결국 그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주식에 대한 저점을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었고, 또 고점에 대한 부분도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떠한 데이터와 통계를 가지고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도 이제 수많은 투자자들이, 특히 주식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저점과 고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실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그 해답을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깨달은 결론은 뭐였냐면, 주식에 대한 저점과 고점을 맞추면서 종목에 매달릴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린 해답이 계좌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방법을 터득을 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말하면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0만 원을 다 A라는 종목에 넣었는데, 이 A라는 종목에서 계속 뭐 20%, 30%, 40%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으면, 이 종목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 계좌를 보고 대응을 하는 거죠. 내 계좌에 A라는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이 A라는 종목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계좌는 전체적으로 지금 위험 요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리스크 자체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는 계좌 자체에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A라는 종목을 내가 원하는 수익률까지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률을 40%를 체크를 했다. 근데 종목이 40%를 달성을 했어. 그러면 이 40% 구간에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계좌에 지금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니 이 40%의 수익률을 좀 더 올려볼까? 아니면 나는 40%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했으니 남은 절반은 팔고 절반만 가지고 가면서 수익률을 한 50%까지 올려볼까? 60%까지 올려볼까?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법도 하나가 있는 거죠. 결국 이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내 계좌에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은 거. 근데 반대로 내 계좌에 A라는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A라는 종목과 B라는 종목이 같이 있었을 때 보면, A라는 종목에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B라는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A라는 종목에서 수익이 나는 것만큼 B라는 종목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리스크 자체가 다운이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일단은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A와 B를 동시에 다 매도를 때리지. A 종목에서 50만 원이잖아. 그럼 B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지. A와 B를 동시에 다 팔게 되면 내 계좌는 마이너스 50이 찍히지. 지금 이 내 계좌에 대한 가장 지금 리스크가 되는 건 B라는 종목이란 말이야. 근데 B가 빠지면 마이너스 50으로 줄여놓은 상태잖아. 대신 내가 그만큼 또 뭐가 생겨? 애수금이 생기지. A와 B를 팔았으니까 애수금으로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또 거기서 수익이 나게 되면 B의 종목에 50만 원을 점차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지. 주식은 결국은 리스크 싸움이란 말이야. 리스크 싸움. 그래서 최대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 계좌에서 가장 악이 되는 것들은 좀 빼나가는 모습을 해야지. 근데 보통 계좌에 보게 되면 한 40%, 50%, 60%짜리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보면 하나씩 꼭 갖고 있어. 근데 그러한 종목들은 한 번에 해결하기보다는 야금야금씩 줄여나가는 게 최고인 거야.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나게 되면 수익이 나는 것만큼
가장 많이 빠져있는 종목을 조금씩 덜어내면서 애수금을 계속해서 늘려서 신규 종목을 찾아서 수익을 내서 다시 빼는 방식으로 이거를 계속 거쳐야지만 그나마 계좌가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지. 단순히 이 마이너스 많이 나고 있는 종목을 60% 70% 나는 거를 올라가겠지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에 대한 저는 저점과 고점을 맞추는 방법에서 가장 필요로 한 거는 내 계좌의 현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계좌에 과연 리스크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전체적인 수익률과 그 다음에 손익금을 따져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 고점 매매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좌를 통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단편적으로 뭐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한다 그런다면 차트를 볼 때 본인의 기준선을 정해버리면 편해요. 특히 이제 가장 편하게 정하는 게 중장기 종목들, 그 다음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20일 이평선을 안 깹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종가 기준으로 20일 이평선이나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은 60일 이평까지. 근데 20일과 60일 이평이 가격의 갭이 좀 크다 보니까 보통은 20일선을 자꾸 매매를 하는데, 20일선이나 60일선을 본인이 하나 잡아가지고 이 라인을 깨지 않으면,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난 좀 보유를 계속 하겠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도 방법인 거고요. 흔히들 말하는 게 있어요. 회사 매출액과 시가총액을 비교를 하면서 야, 매출액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 종목이 지금 이 가격이 시가총액이 맞아?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말도 안 된다 해서 고점이라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주식이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이제 로봇 관련된 회사인데 현재 매출액만 봐서는 지금의 이 시가총액이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이에요. 현재 매출액과 현재의 모습만 보면. 그런데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로봇 사업을 할 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 보니 그 뉴스에 힘을 입어서 이 종목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즉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 쪽에 삼성전자가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픽업을 했겠어요. 이 회사의 가치를 보고, 이 회사 비전을 보고 우리랑 협업을 하게 되면 뭔가 시너지가 나겠다라는 생각에 이거를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만큼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단순히 우리가 숫자상으로만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으로만 해서는 주가의 상승 수치를 알아맞힐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주식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근데 고점 매수는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미 주가가 한번 뛰었던 종목들, 고점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은 잘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은 개인들이 고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 만약에 빠지게 된다 그런다면 손실 볼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는 내가 어떠한 종목을 소유를 해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저점에서 잘 잡았는데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이 고점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인 거지. 고점 매수를 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게 더 많이 올라가게 될까요? 어쩔까요?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결론은 그겁니다. 첫 번째로 종목에 대한 고점을 맞추기보다는 내 계좌를 보면서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있는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만약에 리스크가 적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 라면 목표 수익률을 점차 올리다가, 예를 들어서 난 이 A 종목의 수익률을 50%로 봤는데 50% 달성을 했어. 그러면 55%까지만 한번 올려볼까? 5%만? 근데 55%를 달성하지 못하고 50%에서 꺾인다? 달성하지 못한다? 그러면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거고, 55%를 다 달성을 하게 되면 한 60%까지만 올려볼까? 손절선 자체를 팔려고 하는 매도 가격을, 나는 이거 지금 50% 수익 중인데 프로만 더 떨어져서 40% 수익률이 되게 되면 난 팔 거야. 이렇게 손절선 자체를 높이는 거죠. 반대로 60%까지 올라가서 그러면 나는 손절선을 40% 수익에서 50%로 올릴 거야. 등등. 이렇게 손절선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본인이 희망하는 매도가를 맞춰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저도 이제 제 20몇 년간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지만, 본인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체득을 하는 게 가장 편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면 본인만의 고점에 대한 매도 방법이 어느 정도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점 종목에 대한 매매 방법, 어떻게 놓치지 않는가, 수익률을 더 끌고 나갈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난 항상 그렇지만 난 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난 이미 올라간 종목들은 잘 안 쳐다봐. 뭐 아쉬우면 그만 다른 종목 찾으면 되지. 다른 종목 찾아서 먹어야지. 이미 올라가 있는 꼭대기에 있는 종목을 이미
파동이 나와고 저 위에 있는 종목들을 굳이 내가 왜 건드려서 리스크를 키워? 차라리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잡는 게 중요한 거지. 뭐가? 아이코프로비. 아쉽지. 세상은 원래 아쉬움의 승부야. 후회와 아쉬움에 남지 않는 삶이란 건 없어. 아이코프로비 나도 아쉽지. 야 그게 그렇게 더 갈 줄 알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다시 선택하라면 미래를 지금은 알고 있어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미래를 모르는 상태라면 난 그 자리에서 절대 안 들어가지. 차라리 저점에서 노리고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게 답이라는 거야. 세상 모든 거를 다 내 맘대로 할 수 없듯이 주식시장에서도 아쉬운 것만 쫓다 보게 되면 그 아쉬움의 결과는 결국은 손실로 다가온다는 걸 누구보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너무 고점 종목 좋아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내가 저점을 잘 잡아가지고 종목들이 고점에 올라가게 된다 그런다면 내 계좌의 현 상태를 잘 파악을 하시고 수익률 자체를 좀 높이면서 끌고 올라가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손절선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다음 사연으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사연 신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